직장인들은 성취 이제 고과가 떨어지고요. 운동선수들은 퍼포먼스가 떨어지고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져요. 우울증은 뇌 기능 저하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됩니다. 자영업이라고 과연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스마트하게 상황을 보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뭘 아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사람의 삶을 보는 게 저희 직업이고, 그래서 보면은 좀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는 본인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을 많이 맺게 된 사람들이 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 현대인들이 불안도 많이 그게 드러난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원들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용객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올라가서 정신질환 발생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코로나 시기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는 그 경향성을 가속화시켰을 뿐,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현대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불안을 너무 높이고 있고요. 최근에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봤더니 너무 다르더라. 사랑 노래가 아니라 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나는 다르게 살 거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돌들이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사랑을 노래하는 분위기였다면 한 20, 30년 사이에 사회가 너무 힘들어졌고,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출판 시장이나 유튜브에서도 우울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세상이 엄청 바뀐 거예요. 이런 대중문화들도 그 증거인 거죠.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쌍물을 막 지시하는 게 아닌가. 저 완전 동의합니다. 모든 분야가 똑같아요. 대표적으로는 공부도 그렇죠. 불안 마케팅이 그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를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선택을 한 이상 나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이 선택을 안 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SNS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성공 신화를 마케팅하고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가 다 겹친 것 같아요. 남들 눈치 보는 문화랑 능력주의, 노력주의, 자본주의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는 거를 죄악시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평균을 너무 올려치게 하고 거기 못 간 삶은 실패한 삶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끼리는 그냥 우리나라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정신과의 문턱 자체가 낮아진 거는 너무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년 전과 또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들은 어쨌든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좀 뭔가 잘못됐다 싶을 정도로 저희 뇌부자들 채널에는 진짜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이제 뭐 게으른 거지 무슨 핑계를 대냐, 이런 댓글들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게으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다 놓아버린 상태이지 진짜로 게으른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논문 몇 가의 논문들을 본 적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자영업자들이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 우울, 수면 시간, 이 세 개의 키워드에서 모두 다 더 나빴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정신과 의사가 이제 아예 근무하고 있기도 해요. 상주하고 있기도 하고, 문제는 소상공인분들은 근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져요. 퇴근 후에도 이제 잔업을 해야 되고 다음날 팔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고 주말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시는 분들이 너무 늘어납니다. 너무 자기만의 세상에 격리돼 있다 보니까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객관적인 시선, 메타인지로 바라보지 못해요. 뭐가 문제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내가 노력이 부족하구나로 많이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더 하는 수밖에 없다, 노력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신과에 잘 오지 못하십니다. 이제 우리 우울증이 왜 생기냐, 정신질환이 왜 생기냐를 설명하는 생물 사회 심리 모델이란 게 있어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고, 뇌 역시도 뇌가 좀 더 취약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잘 생기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그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정신질환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세 개 중에 제일 안 바뀌는 건 어떤 걸까요?
많이들 생물학적인 요인이라고 답을 하세요. 근데 생물학적인 요인은 그나마 저희가 약물 치료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적인 요인은 사실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환경은 그냥 내 손을 떠난 문제고 운이 많은 걸 좌우를 해요. 그렇다면은 환경은 내 손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요소라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지 그나마 버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따뜻해지고 싶은데 찬물이 막 콸콸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환경들이. 나는 따뜻해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찬물을 꽉 잠궈야 된다. 이 찬물이 안 잠기는데 내가 어떻게 좋아지냐?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대신에 따뜻한 물 트는데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지금 되게 어쩌다가 이렇게 다들 많이 힘들어지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을 찍고 어떤 식으로든 또 바뀌어요. 그때까지 잘 버티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정신과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도 받고 어쩔 수 없죠. 내가 잘 버티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회하면서 또 일상으로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진짜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고 전형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기는 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보냈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가족들 간의 거리감은 있고 아이들은 당연히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기만 하고 이럴 때 내가 왜 산 건가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삶의 의미는 분산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이라는 것과 나를 너무 동일시하고 내 삶이 거기에 완전히 올인되면은 분산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무조건 옵니다. 테슬라가 잘 나간다고 해서 전 재산 다 테슬라에 넣으면은 그 다음에 엄청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잘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뭐 가족, 일, 친구 관계 이런 것들로 잘 분산 투자가 돼 있어야만 버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무너지더라도 버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럴 여력이 어딨냐. 근데 잘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약간씩이라도 내서 그걸 하세요. 그게 보면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더 잘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 여기에만 올인해야지 버틸 것 같겠지만 약간씩이라도 빼서 그런 분산 투자들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2번으로는 정신과나 이제 심리상담 영역에서 되게 자주 말을 하는 게 here and now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지금 여기가 결국 우리가 사는 곳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울을 낳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불안을 낳죠. 자영업자분들 아마 생각의 대부분이 과거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했어야 됐는데 앞으로 어쩌지?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지금 여기에 최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다. 그 시간이 너무 후회된다라고 할 때도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을까? 나의 뭐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냐? 삶의 의미 맞습니다. 삶의 의미의 조각들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거창한 거 하나만 바라면은 결국은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지치시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보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 지쳐있을 때는 다 매사가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노력해. 잠을 더 줄이고 더 갈아 넣으면 넌 할 수 있어 라는 게 그간 우리 사회가 얘기해온 거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걸 거고요. 그럴 때는 약간 라이프 스타일을 변동해 보시는 게 분명히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중에 자영업자 친구가 있어요. 역시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요. 본인이 너무 여유가 없고 무기력하다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너가 예전에 좀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면서 일을 진행했을 때랑 지금이랑 너 삶에 변화가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테니스를 쳤었는데 지금은 테니스는 그냥 내려놓게 됐고 기대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일단은 해야 되는 일로만 삶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테니스를 약간 더 쳐라. 그걸로 그냥 진료가 금방 끝났어요. 나중에 삶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을 여전히 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지만 하고 싶은 시간 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좀 버틸 수 있고요. 사실 하루가 생각보다 깁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죠.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더 노력해라 이 말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대부분 자책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그냥 움직이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SNS 안 하시면 좋겠어요. 최소한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쇼츠, 릴스 요즘 많이 보면은 내 알고리즘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 뜨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런데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간지 알려면 보긴 봐야 되잖아요. 정해놓은 시간만큼 그냥 보시는 거를 진짜로 권유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보는 거니까 유튜브엔 사실 유익한 정보들도 많아요. 가끔씩은 내 알고리즘 한번 리셋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항상 꼭 정해놓은 시간만큼만 보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별로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믿었던 분들이 많죠. 근데 또 실망하니까 이제는 흑백 논리로 극과 극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별로고요. 우리는 다 흑백이 섞여 있는 존재들인 거죠. 이 시장 논리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선함이 더 드러나기보다는 악함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만나는 관계들인 거잖아요. 이 한계는 인정을 그냥 해야 돼요. 대신에 서로 기분 좋은 관계로 맺어지는 곳들에서 커버를 쳐야죠. 무해한 관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 동호회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몇백 번을 만났는데도 연락처도 없고, 근데 보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고 무해한 관계거든요. 이런 너무 깊지 않아도 이런 대면하지만 무해한 관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이 돼요. 그래서 나의 직역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관계들에서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면은 학생들은 학점이 떨어지고, 직장인들은 성취 이제 고과가 떨어지고요, 운동선수들은 퍼포먼스가 떨어지고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져요. 우울증은 뇌 기능 저하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됩니다. 자영업이라고 과연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스마트하게 상황을 보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크게 인대가 파열돼서 아파하고 있는 운동선수에게 그냥 참고 퍼포먼스 내라라고 한다고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영업도 똑같습니다. 내 뇌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은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훈수 두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게 있는 법이거든요.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밖에서만 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받고 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뭘 아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사람의 삶을 보는 게 저희 직업이고, 그래서 보면은 좀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는 본인에게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직장 스트레스를 집까지 가져와서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운동, 명상,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는 다들 알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운동과 명상은 너무 뻔한 답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냥 사람이 많이 바뀝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달라요. 무조건 도움 되실 겁니다. 생각을 끊어주고, 그리고 뇌에서도 세로토닌 호르몬, 도파민 호르몬,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뇌가 파괴되는 거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물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명상. 괜히 자기 전에 하는 생각들 사실 생산적인 거 별로 없어요. 후회하고 걱정하는 생각들 때문에 자기를 갉아먹고 수면을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그냥 이완하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쌓인 징조?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건데요. 1번은 흥미의 저하입니다. 흥미의 저하는 우울증의 가장 핵심 진단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드라마는 항상 나오면 봤었는데 요즘은 바빠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봐도 재미가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라고 할 때는 이거 진짜 내가 위험 사인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냉소적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이 시니컬한 태도는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왜 하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 뇌가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제 이걸 겪어본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게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도 말도 안 되지, 쟤는 뭐 모르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사자가 두고 있는 내 인생의 게임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훈수드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선을 조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만 살고 있었는데 계속 소진되어 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내 삶에 뭐가 혹시 잘못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계기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님들 화이팅입니다.